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그 도쿄 아파트 문제부터 잠깐만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가시죠. 네. 그 도쿄 아파트는 일단 팔았다고 하고 네네. 문제는 이제 홍준표 씨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검찰이 내사했다는 이야기. 이거 뒤집어 말하면 뒷조사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BBK 때 BBK 저격수였잖아요. 박영선 의원이 그 당시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뒷조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부군이 국내에서 활동을 못 하시고 일본으로 직장을 옮겨서 활동하면서 이 도쿄의 아파트를 구했다. 이게 팩트고요. 저는 그 박영선 장관의 부인이 아니죠. 부군을 비행기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같이. 우연히 제가 이제 일본 갈 일이 있어 가다가 박영선 장관을 만났어요. 장관 시절이 아닐 때죠. 어머, 엄청 반가운 이야기차 하더니 자기 이제 부군을 소개시켜 주는 거야.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 키가 엄청 커요. 키가 80이 넘고. 이원조 변호사. 네,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 홍준표 그때 이제 지금 의원이죠. 홍준표 의원이 당시에 MB 캠프 제가 알기로는 그 BBK 대책위원장인가? 대책팀장이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캠프 법률위원장인가 했어요. 야, 그때 기자들한테 할 말 없으면 뭐라 그랬냐면 식사했어요? 그런 짓을 농치던 사람이죠. 그렇지. 당시에. 아니 그리고 이게 바로 저거죠. 뭐 그 무슨 증거라고 하면서 막 종이 흔들고 그랬는데 그 종이 내용을 본 사람은 딴종이야, 딴종이야. 종이를 본 사람, 내용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박영선 후보를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도쿄에 집 있는 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먼저 던졌는데 네. 사실 부메랑이 다시 돌아간 그런 그렇죠. 아닙니까? 도쿄로 쫓겨간 이후 어.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사실은 그때 이유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현주 변호사님이 아마 몸담고 있던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근데 뭐 물론 다른 건이라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요건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버티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퇴사할 수밖에 없는 약간 회사입과 그분과의 입장의 관계에서 내가 퇴사를 해줘야 그 회사가 불이익을 덜 입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회사를 나가고 그리고 일본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씨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내사라는 좀 그럴듯한 용어로 표장이 돼 있지만 뒤집어 보면은 그때 그 시절에 그 정권 세력들은 그냥 의례껏 그런 걸 당연시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요즘 나오는 사찰인 거죠, 그죠? 네. 사찰인 거고 사실은 수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뭐 당연하죠. 그런 걸 한 거죠. 보복성인 거죠. 네, 일반 민간인이기도 하고. 보복성 수사를 한 거죠. 그걸 내사라는 말로 치환시키는 그 기술 아니에요? 내사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건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얘기했거든요.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복수하면 그게 그러니까 깡패지 검사냐. 근데 원래 검사들이 늘 그래 왔어요. 늘 그래 왔던 거죠. 깡패처럼 늘 걔네들이 하던 방식이 이 복수는 정말 처절하게 하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보면은 이규영 검사 사건 있잖아요. 뭐 김학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관여됐다 그래가지고 한 사건을 보면 고위직 검사를 건드렸다는 것만으로 그냥 이렇게 완전히 생매장 시키듯이 그렇게 아주 강렬하게 수사를 하잖아요. 자기 식구도 자기 조직을 배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 식구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배신하면 한번 배신하면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아마 홍준표가 될 겁니다. 홍준표, 황교안. 네, 그러니까 특히 홍준표는 왜냐하면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홍준표는 적어도 검사로 있을 때 조직의 불법도 눈 감지 않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건계 검사장을 본인이 잡아넣었어요. 그때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문 걸어 잠그고 체포영장 청구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래서 각자 긴급 체포해가지고 끌고 온 다음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 걸어 잠그고 조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사실은 YS한테 발탁이 된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찌됐든 정치에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내부의 조직의 불법에도 과감하게 들이댈 수 있는 용기하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실 그 윤석열 총장의 사퇴에 대해서도 홍준표 의원이 한마디 했잖아요. 지금 사퇴하는 것은 검찰의 중수처를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수처를 막는다는 논리를 펴면 당신이 여기 끝까지 앉아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조직적으로 저항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홍준표 씨가 가끔씩 맞는 말 할 때 보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근데 가끔씩 보면 이제 그런 지점에 있어서 콜라 마셨을 때 도쿄의 아파트를 산 게 사실 이렇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우리가 너 사찰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상당히 코미디스러운 이야기고 오히려 화살이 저쪽으로 돌아가게 된 사건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홍준표 본인은 그 충분히 자기가 생각할 때 윤석열하고 경쟁을 하면 자기가 두드려줄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지속적으로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있을 때는 공격을 했거든요. 빨리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서 저 자리를 지키고 앉아가지고 검사로서 자기 역할을 막 하면 이게 본인이 그 역할을 할 게 부족한데 만약에 정치현장으로 들어오면 나는 너하고 같이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본인의 대권 그림으로 볼 때는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야, 새로운 디딤돌이 하나 생겼구나. 네, 홍준표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런 소모품으로 싹 쓰이고 나면 그렇죠. 윤석열만 치우면 본인이 지지율 1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와.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도 둘이 앉혀놓고 맞짱 토론하면 홍준표 그냥 완승 끝납니다. 이렇게 나올 그냥 것 같아요.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자꾸 그 정치를 검찰권을 가지고 총장이 정치를 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빨리 나와서 그냥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 싸우면 자기가 그냥 넉다운 시킬 수 있는데 이게 총장으로서 정치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정치를 하니까 이게 정말 답답해가지고 계속 욕하다가 이번에 옷 벗고 나올 땐 정작 칭찬했어요. 빨리 들어와. 나 사실 참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 윤석열 총장의 홍준표 대표의 안철수, 그다음에 우리 쪽에 이재명 지사 이런 네 분부터 가서 토론하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대선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홍준표 칭찬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아무튼 그 당시에 그렇게 사찰까지 했었다. 아픈 이야기를 너무 당연시하는 그렇죠. 검찰에 내사로 알았다. 이게 참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사람을 뒤쳐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걸로 끝났습니다. 네. 뭐 티끌이라도 나왔으면 그냥 독겠어요. 그렇죠. 그냥 생각해보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이 관련해 가지고 박영선 장관이 과거에 방송에 나와서 그다음에 아들 문제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면 울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울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또 누가 위로를 해주냐면은 전효욱 의원이 위로를 했어요. 전효욱 의원이 자기 아들 군대 보냈는데 이때는 이제 박근혜 정권 때죠. 너무 겁이 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해주는 과거에 방송도 있었어요. 우리 채널 방송 중에 그 민정문제연구소 방송의 리디멘트가 네.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인데 그 이명박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명박한테 사찰당했던 민주당 후보 박영선 후보하고 그 당시에 그 MB 키즈들이었던 사람들이 서울 부산에 나오는 그렇죠. 이상한 역사의 반복이 있잖아요. 박형준, 오세훈. 역사 청산이 안 되니까 딱 이 상태가 그대로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때 그 사람들 계속 그때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MB 청산이 안 된 거는. 네,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저는 서울 시민들이나 부산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걸로 굳건하게 믿고 있고 여러분들 이럴 때는 여론조사 보지 마세요. 진짜로. 별 의미가 없다. 투표율 100%를 가정하고 자동응답 ARS로 뭐 응답률 한 10% 미만인 그런 여론조사를 갖고는 이것은 제가 참고사항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10%가 아니고 지금 그 여론조사 응답률이 4, 5%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ARS가 떨어졌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우리 지지층들이 좀 잘 안 잡히는 상황인가 봐요. 예. 근데 요 매듭을 짚고 나면은 저는 좀 다시 상승세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그 이해찬 대표께서 뭐 다른 유튜브에 나와서 하셨던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한명숙 총리하고 오세훈 후보가 붙었을 때 투표 전날까지 여론조사에서 15% 지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어떠세요? 0.4% 6% 차이였어요. 네.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 그때 18%인가 지는 걸로 알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댓글창에는 이봉원 변호사 나오셨다고.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